20대 후반, 30대 초반 지금 안면 거성을 할까요? 실제로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코끝이 많이 안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아의 밀리미터 신동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이제 수술과 시술은 경계가 모호하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시술에 비해서 조금 더 침습적인 시술, 짠다든지 뭘 넣는다든지 대부분이 이제 당연히 더 침습적인 걸 하는 이유가 이제 더 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효과 면에서 봤을 때 외형적인 변화는 수술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술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 피부를 째거나 다운타임 없이 내가 일상생활도 가능하면서 조금씩 외형을 바꿔나가고 싶다 할 때 이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게 시술인 것 같은데, 이제 요걸 떠나서 분명히 시술로 한계를 이제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코끝이라 생각합니다. 필러는 기본적으로 찰흙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찰흙을 넣어서 모양을 빚어주는데 코끝 같은 경우에는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피부가 워낙 단단하기도 해서 필러가 안에 비집고 들어갔을 때 피부가 좀 늘어나면서 유연하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워낙 단단한 곳이다 보니까 필러가 안에서 이렇게 볼륨이 생겨도 이 피부 벽이 딱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이 눌리거나 하면서 염증이나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필러를 넣을 때 아주 소량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코끝이 많이 안 올라가요. 제가 코필러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 이걸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 수술을 고려해 보셔라, 반대로 이제 코필러가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매부리 교정, 매부리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일자로 곧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필러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코 모양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러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 수술을 해 보셔라 라고 이제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어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도 모양이 바뀌어 보이게 하는 거지, 실제로 입술이 옆으로 좀 길어지고 싶다, 좀 시원시원해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필러는 실제로 입술 모양 자체를 길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끝을 살짝 올려주기 위해서 입꼬리 바로 안쪽을 내려주거든요.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입술이 길어 보이게 만들 수는 있으나 실제로 길어지게는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눈밑 지방제 배치 같은 경우 튠페이스나 써마즈 같은 고주파 시술을 하게 되면은 눈밑에 이 지방 주머니에 탄력이 딱 잡히면서 눈밑 지방 튀어나온 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안 튀어나왔을 때 얘기인 거고,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그런 분들한테는 시원하게 한번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 대비 만족도가 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시술보다는 수술을 권하는 경우입니다. 제일 큰 거는 본인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리프팅을 예로 들면은 이렇게 내가 당기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짚어가지고 요만큼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손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겼을 때 이 요만큼이라는 게 실제로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얘기를 해보고 리프팅 같은 경우에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처럼 손으로 당기는 정도는 리프팅으로 단기간에 만들기는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본인의 기대치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개인적으로 이제 얼굴에 하는 지방 흡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술을 해보면은 살 안쪽이 많이 딱딱해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피부 안쪽에 상처도 많이 나고 섬유화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살이 많이 딱딱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시술을 했을 때 조금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제일 간단한 게 이제 지방분해 주사죠. 윤곽 주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주사 몇 방이면 간단하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대신에 단점은 이제 지방분해 주사는 대체로 6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돌아옵니다.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영구적인 지방분해 주사는 없냐? 있죠. 비올렛이라고 있습니다. 담즙 성분을 주사를 해서 지방 자체를 녹여버리는 시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효과도 좋아요. 시술도 간편하고. 근데 단점이 이제 다운타임이 좀 길다는 거. 보통 붓기가 꽤 오래 갑니다. 거의 한 3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술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거. 공식적으로 이제 이 회사에서 권장하는 거는 여기 딱 이중턱 중앙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턱라인, 얼굴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위가 제한적이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요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얼굴에 하는 지방흡입을 좋아하진 않는다. 딱히 추천하고 싶지도 않다. 일단은 이제 리프팅을 예로 들었을 때 처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 처짐을 해결하는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울세라 써마자 같은 이제 리프팅, 이거보다 조금 더 침습적인 게 이제 실 리프팅이 있을 거예요. 실 리프팅은 실을 넣어서 이제 실에 있는 갈고리를 이용을 해서 당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실 리프팅보다 조금 더 이제 침습적이면서 효과가 좋은 게 안면 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대 후반, 30대 초반 얼굴이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지금 안면 거상을 할까요? 해도 되죠. 물론 해도 되지만 사실 그 나이에 안면 거상을 미리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안면 거상을 내가 무한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면 거상은 보통 이제 50대 60대 이상 분들이 고려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20대 30대들도 심심찮게 해봤다는 사람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젊은 나이에 권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실 리프팅이나 안면 거상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피부를 잡아당겨서 리프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자체의 탄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뭐 써마지라든지 튠페이스 같은 고주파 리프팅들은 피부에 열을 주고 자체의 콜라겐이 생기면서 리프팅이 되는 원리를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술을 하면 할수록 꾸준히 누적돼서 적금 넣듯이 피부 자체가 좋아지는 효과가 같이 올 수가 있는데, 실 리프팅이나 안면 거상은 뭐 피부 자체가 탱탱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30대 40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에서는 저는 바로 안면 거상을 권한다기보다는 기계로 할 수 있는 고주파 리프팅이나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부터 먼저 해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원할 때 안면 거상을 고려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40대가 됐지만 예전에는 한 10년 전, 15년 전의 트렌드는 이제 40대들도 20대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40대, 50대가 20대처럼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어쩌면 더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20대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내가 한 5년 정도 더 젊어 보이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것으로 이제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수술부터 하기보다는 시술부터 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피부를 갖고 보자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술과 수술의 차이, 사실 정리하자면 시술과 수술은 경계가 모호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수술은 조금 더 침습적이고 뭔가 칼로 째고 대신에 효과가 확 드라마틱하고, 시술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얼굴에 칼대는 거 없이 조금 덜 부담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제 이제 좀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분명히 시술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수술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백, 피부 탄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시술의 도움,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프팅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반대로 안면 윤곽을 하겠다, 코를 세우겠다, 안면 거상을 하겠다, 이런 거는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얼굴에 맞는 수술이든 시술이든 골라가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